한원 시스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한원 시스템 우리 친구한테 하나 찍어서 보내주려고요. 먼저 교육을 먼저 시켜주겠습니다. 주식을 이제 보는데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게 이제 파동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파동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동을 한번 볼게요. 이걸로 보지 말고 이걸로 볼게요. 자, 파동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강세 약세만 없어요. 이게 강세 약세만. 자, 한원 시스템을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신저가를 갱신하고 돌았었어요. 이게 여기서 첫 번째 이 자리가 60일을 돌려놓는 정배열 자리였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다시 내려왔죠.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여기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200일 선을 돌려놓는 정배열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60일을 안 갖는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60일을 여기서 만나잖아요. 이게 60일을 여기서 만난다고. 여기서 만나가 이렇게 갈 때 이게 300일을 돌려놓는데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400을 돌려놓잖아. 이미 얘는 윗방향으로 방향을 다 틀어놓은 상태. 여기서 다시 여기를 내려온다 그러더라도 다시 내려오면 더 사야 됩니다. 더 사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 위에 있는 물량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또 사도록 가야 돼요. 이거. 이게 쉽게 이어서 끝날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 타이어 쪽으로 넘어갔을 걸요. 이거 볼까? 한원 시스템이 지금 어느 회사로 넘어갔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재민아이한테. 한원 시스템이 지금 어느 회사에 그 자회사로 들어가 있나? 한원시스템은 현재 한국앤컴퍼니 그룹, 옛 한국타이어그룹의 핵심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대 주주였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지분을 인수하며 2025년 초에 인수를 최종 완료했습니다. 주요 현황 2026년 현재 지배구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54.7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한원시스템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인수 완료 직후 한국타이어 출신의 이수일 부회장이 한원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통합 PMI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룹 내 위상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앤컴퍼니 그룹은 타이어, 배터리에 이어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까지 확보하며 글로벌 자산 총액 약 27조 원 규모의 재계 30대 그룹에 진입했습니다. 참고 한원시스템은 자동차 에어컨과 히터 등 열관리 분야에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가진 기업으로 특히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인 히트펌프 시스템 등의 강점을 갖고 있어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원 시스템의 주가 추이나 구체적인 사업 시너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가요? 이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아니까 전망을 한번 해봐. 이 회사가 이쪽에서 더 발전한다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겠어? 한원 시스템은 현재의 자동차 부품 기업을 넘어 모빌리티 에너지 관리 솔루션 기업으로의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 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과 전기차 시대를 만난 한원 시스템이 앞으로 나아갈 발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전기차 시대의 게임 체인저, 통합 열 관리 시스템. 내연기관차에서 공조장치는 단순히 에어컨 히터였지만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수명과 주행거리를 결정짓는 핵심 부품입니다. 통합 열에너지 관리. 단순히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 센서에서 발생하는 열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합니다. 최근 현대차와 공동 개발한 고효율 통합 열에너지 시스템
부품수를 44% 줄이고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대응,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열관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테슬라처럼 차량 전체의 열 흐름을 AI로 최적화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전망입니다. 모빌리티를 넘어선 확장, AI 데이터 센터 및 ESS, 한온 시스템이 가진 열관리 노하우는 자동차 밖에서도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AI 서버는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한온 시스템은 기존 자동차 냉각 기술을 응용해 데이터 센터용 액체 냉각, 리퀴드 쿨링 및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열관리 시장 진출을 2026년 주요 신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죽스 조엑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등 고도의 정밀 제어가 필요한 미래형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시너지, 타이어 플러스 배터리 플러스 열관리 통합 솔루션. 한국엔 컴퍼니 그룹 내에서 한온 시스템은 단순한 자회사가 아닌 미래 전략의 핵심입니다. 전기차 패키지 공급. 한국 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ION과 한온 시스템의 열관리 시스템을 묶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 OEM의 통합 솔루션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 타이어가 이미 구축한 전 세계 180개국 영업망과 공급망을 공유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신규 고객사를 더 공격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온 시스템은 단순히 에어컨을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모든 장치의 열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매출 목표인 11조 원은 그 시작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한온 시스템의 경쟁사인 덴소나 마렐리 같은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위치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 드릴까요?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한온 시스템이 본인이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예전에 있던 거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있는지 몰라도 얘는 일단은 다 틀었습니다. 481선까지는 다 돌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해 주려고 그런가 하면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려고 그래. 이 파동만 알면 주식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파동이 뭐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전부 다 파동을 숫자를 이렇게 세야 되는데 그렇게 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셀 필요가 없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 보면 이게 이제 상승 파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이 있고 하락 파동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락 파동과 상승 파동을 나누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 보세요. 하락 파동일 때 하락이 진행되다가 이 어느 지점이 오면 얘가 멈추고 올라가는 반등 파동이 나옵니다. 이게 반등 파동. 이 반등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 우리가 이게 더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 그거 볼 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요. 너무 쉽게 보세요. 자, 여기서 내려왔죠. 여기서 내려왔으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두 개만 그으세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선을 두 개만 그으면 돼요.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밑으로 그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고점을 못 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여기 저점을 훼손하면 이거는 하락 진행형입니다. 하락 진행형.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고점을 여기 고점이 한번 낮아졌죠. 여기까지 낮아졌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또 여기서 위에 고점을 놔둔 상태에서 그 밑에 고점을 다시 긋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시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고점 자리가 이렇게 좀 낮아진 걸 보이죠. 그 다음에 저점 자리도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졌죠. 이렇게 낮아졌으면 여기서 고점을 뜰어 놔놓고 얘가 안착을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안착을 하다 말고 그냥 다시 또 내려왔다가 또 이게 작은 파동으로 해가 또 여기 저점을 또 훼손하죠. 이렇게 저점을 훼손하면 이거는 하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고점 자리는 여기는 물 건너간 거고, 그 다음에 고점 자리 여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 마지막 내려왔던 자리와 마지막 저점 자리를 깬 자리를 또 이렇게 옆으로 그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거 지지선과 저항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여기서 지우고 볼게요. 좀 틀린 방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고점과 고점을 이으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렇게 그리는 거는 잘 맞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라도 다 그렸던 거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새로운 걸 해야지 된다는 얘기. 새로운 거. 그러면 새로운 게 뭐냐? 내가 보니까 파동을 세릴 필요가 없어요. 파동이 여기서 몇 파동이냐 세릴 필요가 없다고.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시점이 여기였다면 저점을 일단 하나를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점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고점. 그러면 이 고점이겠죠. 그죠? 이 고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나놓으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을 그려보자고. 얘가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를 내려올 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저점 자리를.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이게 뭔 얘기인가 막 여기서 이 니로 오는 게 여기서 이렇게 니로 오는 게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반등을 못 해주면 이거는 하락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반등을 해주죠. 그러면 고점 자리를 또 다시 이쪽으로 잡고 여기를 잡고 저점을 다시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이러면서 이걸 끊임없이 해가요. 니로 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또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 또 저점을 잡고 여기에 고점을 여기 또 잡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고점을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락을 멈춰주는 거는 이 저점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거든.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 그래도 이게 저점이 이제 여기 살아있죠. 이게 저점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저점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 저점을 얘가 올라간다면 이렇게 해주고 올라간다면 여기 고점도 갱신하지만 이 고점을 갱신 못하는 건 상관없지만 여기서 이 저점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거 훼손하면. 그래서 이게 계속 하락이었다가 여기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와서 돌리는 저점 자리를 이 자리가 됐거든. 이 자리. 이 자리가 저점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면 파동이 아니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자, 고점과 저점을 했는데 훼손 안 했죠. 그 다음에 고점은 갱신했는데 저점도 다시 내려와 가지고 훼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쓰리바닥이 되는 거예요. 쓰리바닥이. 그러면 본래는 V자 반등은 가장 뭡니까? 강력하게 내려왔을 때 V자 반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쌍바닥이 뭔가 하면 정확하게 쌍바닥이 나오는 게 있고 짝꿍대기 쌍바닥이 나오는 거가 있어요. 요거 되면 더 좋은 게 쓰리바닥입니다. 쓰리바닥보다는 더 좋은 게 포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에 내려와가지고 이 쓰리바닥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어느 누군가는 못 내려가게 강력하게 잡아준다는 얘기거든. 잡아준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 와서 이거를 이렇게 파동으로 보면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파동의 1파동의 기본 파동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니로 오던 파동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니로 오던 파동이 1파동이 되려 그러면 내려오는 파동이 올라갑니다. 여기 고점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올라갔다가 다시 재차 니로 올 때 여기서 올라가는 거에 60% 이상 니로 오든지 아니면 거의 다 니로 와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1파동으로 성립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38% 올라가는 건 이게 1파동으로 성립을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원본에는. 그러니까 요걸로 보면 1파동인지 아니면 여기가 하락파동이 살아있는지 이 부분을 해소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 여기를.
그러면 여기를 훼손 안 하고 한 뭐 80%나 60%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이게 1파동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파동이라면 이게 1파동이라면 무조건 여기를 넘어서야지 돼요.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선 상태에서 또 내려오는 파동도 있습니다. 이게 안 내려오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그재그 해주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고, 이 저점을 여기에 저점을 훼손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단순 이거 한 개로 우리가 주식을 보면서 이게서 매도냐 매수냐를 볼 때 정확하게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표시를 해줄게. 이게 여기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훼손됐죠. 그러면 이거는 하락 파동에 여기가 정지가 된 상태고, 이게 하락 파동에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이 저점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는데, 여기 저점을 훼손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역사적 신저가가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사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여기서 물량을 확보를 했죠. 뭐를 했습니까? 유상증자 확보를 했죠. 우리 삼성 SDI 유상증자 확보한 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유상증자 받은 거를 내가 분리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상증자 할 때 뭐라 그랬죠? 내가 유상증자 할 때 유상증자 신청을 하고, 유상증자를 신청을 하고 그날 유상증자가 들어오는 계좌에 있는 한원 시스템을 다른 계좌로 다 옮겨라. 100% 다 옮겨라. 아예 그쪽에 들어오지 않는, 유상증자가 들어오지 않는 계좌로 여기 있는 현금으로 산 이 주식을 다 옮겨 놓고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오로지 그 가격대에 받아놔라. 그래야지 들어오자마자 한 30% 이익이 될 거다.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지. 거기를 안 하고 물타기 형식으로 내가 기존 주식이 있는데 유상증자가 들어와서 섞이버리는 거는 유상증자 받는 거에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죠. 그래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하니까 어때요? 내가 얘기했는 게 맞았죠.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해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몇 번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본인이 강제적으로 했든지 어찌됐든지 했든지 본인이 이거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뭐 어디로 옮기고 저래 옮기고 막 한참 했었죠. 그래가지고 해놓고니까 어때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난 이익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이익이. 내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유상증자 부분은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원 시스템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거 또 내려가 이게 올라오는 거, 이런 계산 전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장기 프랜으로 가야 됩니다. 장기 프랜으로 갈 때 얘가 월봉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월봉으로 보면 얘가 11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책을 본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가 지금 올라간 자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월봉으로 11선이 훼손 안 하면 끝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5만 원을 갈지 얼마를 갈지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하고도 그렇고 열 관리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BHI가 BHI가 왜 올라가는가 하면 지금 원전에서 지금 SMR을 짓고 나면 SMR에서 나오는 그 열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죠. 열을 관리. 그 열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전기를 뽑아내고 터빈을 돌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 관리를 하는 게 BHI가 열 관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만 SMR을 만들 수 있고, 내가 SMR에 대해서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날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한 3시간 넘게 SFR만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BHI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은 에너지, 그 다음에 한온 시스템이더라고요. 한온 시스템은 어, SMR에서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SML로 가기에는 조금 작아요. 얘네들 가장 잘하는데, 얘네들은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핏. 그런 생각을 하면서 SMR 쪽으로 간다면 얘도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온 시스템은 저는 이제부터 니로 오면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선물에도 있어요. 그래서 선물에 5분에 이제 좀 해가지고 갈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이게 좀 많은데 이거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올라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면 올라갈 때 보세요. 이게 내려오는 거에 디비면, 내가 옛날에 디비면이라는 얘기 많이 해줬죠. 이걸 디비해야 된다. 예, 예, 일목균형표에서 하락이 계속 내려올 때 다시 52의 신저가에서 52의 신고가 올라갈 때 이걸 디비해야 된다 그래요. 디비에서 보면 이게 반대로 간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반대로 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점만, 여기에 저점만 훼손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저점인가요? 월봉으로 보면 여기에 저점이고요. 요걸 주봉으로 보면 어디 저점입니까? 여기 저점이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은 여기 올라갔다 여기 내려가 최종 옛날 과거의 저점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점 자리를 훼손하면 하락이 남아 있는 거고, 그 마지막 저점 자리를 훼손 안 한다면, 그 저점 자리가 훼손을 한다면 얘는 계속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저점에서 5분에 어디를 지지를 할지 모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게 저점 훼손 안 했죠.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또 올라가 가지고 또 제자리를 이루었다 치더라도 여기 저점 훼손 안 하면 가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 여기 갔다가 지금 음봉 만났죠. 음봉 만나가 여기서 어디까지 올지 모르지만 여기 왔다가 여기를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넘든 안 넘든 상관이 없어요. 저점 여기에 저점만 훼손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파동을 세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파동을 처음 다 파동하면 파동을 다 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저점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잠깐 물 한 잔만 먹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를 절대로 정리를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는 일봉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주봉으로 보고 있지만 일봉으로 보세요.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지거든. 근데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장기 투자네. 장기 투자가 본인이 장기 투자하고 싶어서 장기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물려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만 잘하니까 내가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한원 시스템 굉장히 좋은 회사로 바뀔 겁니다. 바뀔 거고, 내가 봐서는 일단은 이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계속 간다.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책자에서 보면 주봉과 월봉을 보면서 결정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봉으로 보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주봉의 10일 이동 평균선을 훼손 안 하면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계속 들고 가는. 그런데 우리는 주봉의 11선을 훼손한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게 오실레이터를 보고 뭘로 봐도 이게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주봉으로 보면 훼손했잖아요. 이거 훼손했으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도 다 우리가 차트를 볼 줄 아니까 그렇게까지만 안 해도 얘의 모멘텀을 보고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일매일 볼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본다고 생각하고, 얘가
10일 이동 평균선 10주선입니다. 10개월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어요. 10개월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10개월의 신고가예요. 신고가면 52주는 아니지만 10개월의 신고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10개월의 신고가니까 신고가로 가는 주식은 절대로 함부로 나의 생각을 잡아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게 뭐 어메 오실레이터가 나올 것 같아도 어메 오실레이터 안 나오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최종적인 목표를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어요. 가는 대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얻은 걸 팔아야 되는가 막 내가 여기 거를 여길 걸 팔아서 그 돈이 해결된다 그러면 일단 여기 걸 파세요. 돈이 어차피 살면서 돈이 필요할 거니까. 근데 여기 거 팔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여러 저거 뭐예요? 그 본인의 계좌가 여러 개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개 많은 거에서 필요한 자금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3, 4년 아니나 4, 5년 정도 끌고 간다 그러면 분명히 현대 건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현대 건설이 이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몰랐다니까. 보세요. 지금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냥 가고. 여기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일복으로 보면 여기 저점을 훼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여기서 매매를 많이 했다고 여기서 매매해가 여기서 팔아먹고 또 사야 되는데 팔아먹고 여기서 사야 되는데 안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가면 또 팔아먹고 여기서 또 사야 되는데 안 산다는 거죠. 안 사니까 올라가니까 여기 와서 이제는 살까 말까 이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만 훼손 안 하면 고점 잡고 내려올 때 여기 저점만 훼손 안 하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를. 자, LG전자 봅시다. LG전자가 여기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가 보세요. 내가 그래서 차트 요거를 공부를 시켜주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 보면 얘가 이 부분의 저점 자리를 고점은 어디까지 가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니로 올 때는 저점 갱신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저점 갱신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하락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락이. 그러면 이렇게 하락이 살아있는 거는 어디에서 살 건가를 고민할 필요 없이 저점 자리 왔을 때 여기 저점 자리 여기 이제 고점 자리 올라갔다가 저점 자리 오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을 갱신하고 이 니로 올 때 이게 저점.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니로 올 때 이게 니로 올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밑에를 훼손할까 안 할까? 훼손하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개미할시키 패턴입니다. 여기 개미할시키 패턴. 강력하게 한번 빼버리고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 이게 개미할게시 패턴이에요. 이거 있을 때는 사람들이 겁을 내고 여기서 다 털어내거든요. 이거 털면 안 돼요. 여기서 더 사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는 저점을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나요? 저점 자리를 계속 지켜낸다는 거죠. 이 저점 자리를. 자. 그러면 5분에 이렇게 올라가 이게 꼴이 달면 이 사람들 팔고 나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어디를 지켜줘야 될까? 여기 저점 자리만 여기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리만. 그러면 이거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오늘 내가 새벽에 봐줬는데 자 이거 보세요. 똑같죠?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5번에 니로 올 때 얘가 뭐 만약에 니로 온다고 생각하면 에코프로 니로 온다고 생각하면 여기 저점 자리만 얘가 니로가 여기서 있다가 가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없는 사람들은 여기 왔을 때
그냥 장난처럼이라도 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장난처럼. 여기 올 때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기 올 때, 여기 니로 올 때, 여기서부터 장난처럼 사다가 여기서 빵 뜰 때, 이때 그냥 콱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물을 장소가 어딥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물고 나면 이만큼 빠지니까, 에이, 잘못됐네. 이래고 팔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자리만 훼손 안 한다면, 여기 자리만 훼손 안 한다 그러면, 전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자리만. 그 다음에 LG화학 보세요. LG화학은 지금 이 자리잖아. 이 자리. 이 자리를 훼손하고 이게 왔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자리만 훼손 안 하면 내가 여기서 샀던 고민할 필요 없이 니로 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러면 저점 자리가 다시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이거는 여기서 봐서 우리가 불안해 보이는 거지. 여기서부터 보면 저점 자리를 한 번도 훼손한 적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 어디 저점 자리 훼손했나요? 여기 저점 자리.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접점 자리잖아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는 저점 자리를 훼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이 주식은 전혀 훼손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혀 훼손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5분에 올라가가 여기를 훼손하면 이렇게 훼손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훼손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고 얘는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행보 국면을 맞고 있거든요. 행보 국면을.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모멘텀이 지금 없는 거예요. 모멘텀이. 자, 이 회사를 한번 봅시다. 이 회사가 뭐 하는 거지? 신성 ST. 한번 물어볼게요. 얘한테 물어봅시다. 신성 ST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알아봐주고, 무엇 제품 만들고, 3년치 저거 매출액과 PR, PBR, ROE를 가져와서 이 회사를 탈탈 털어봐. 신성 ST는 전기차 EV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2차 전지 전장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2004년 프레스 부품 제조로 시작해 현재는 배터리 안전과 성능을 책임지는 핵심 기구물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고객사 신성 ST의 매출 대부분 약 70% 이상은 2차 전지 부품에서 발생합니다. 부스발, 배터리 셀 사이에서 전류를 연결하는 전도체입니다. 배터리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입니다. 배터리 모듈 케이스, 외부 충격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보호하고 형상을 유지해주는 금속 케이스입니다. 기타 전장 부품, EV 카메라 모듈 부품 및 스마트폰 내외장 부품 등도 생산합니다. 주요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대기업은 물론 최근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 계약을 맺으며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실적, 연결 기준 2025년 실적은 미국 법인 설립 및 공장 증설 등 초기 투자 비용 CAPEX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잠정 매출액 1247억, 1270억, 1169억, 영업이익 84억, 88억, 23억, 당기순이익 91억, 71억, 6억. 실적 분석 2025년 매출과 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신규 미국 법인 설립과 대규모 양산 라인 구축에 따른 초기 셋업 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투자 지표 2026년 2월 기준 요청하신 PRP, PER, PBR 등 지표입니다. 현재 주가 약 38,000원, 물결표 4만원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약 135배에서 144배. 현재 아이고야. 순이익 대비 주가가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미래 성장성,
북미 시장 진출 및 ESS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PBR, 주가순 자산 비율, 약 3.2 배, 물결표 3.9배. 회사의 자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3배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당, 2026년 2월 주당 200원의 현금 결산 배당을 결정하며 주주 환원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2026년 퀀텀 점프 기대. 회사 측은 2026년을 본격적인 성장 가속화의 해로 보고 있습니다. 1. 북미 법인 가동. 미국 켄터키주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북미 현지 수주 물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2. ESS 전용 공장. 부산에 설립한 ESS 전용 공장, 연간 3천억 규모 CAPA를 통해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3. 순행식 열관리 기술. 2025년 하반기부터 준비 중인 ESS 용순행식 열관리 부품 양산이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ST가 투자 중인 북미 공장의 구체적인 가동 시점이나 모 회사인 신성델타테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는 언제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해서 거기서 이익 구조가 나오는 게 언제쯤이야? 신성ST의 북미 시장 진출 현황과 수익 구조 개선 시점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미 생산 본격화 시점, 2026년 상반기. 공장 가동 일정, 미국 켄터키주 프랭클린에 위치한 1공장은 2024년 말 셋업을 완료했으며 2025년부터 시운전 및 샘플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본격 양산, 실질적인 매출 기여가 일어나는 본격적인 양산 시점은 2026년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품목, 1공장에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열을 식혀주는 히트싱크, 순행식 쿨링 플레이트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이 공장은 2026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ESS 컨테이너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익 구조 전환 시점, 2026년 하반기 예상, 초기 비용 선반영, 2025년 실적이 전년 대비 악화된 주요 원인은 북미 법인 설립에 따른 대규모 설비 투자, CAPEX와 인건비, 임차료 등 초기 셋업 비용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 개선 시점, 증권가와 업계에서는 2026년 미국 공장의 가동률이 본궤도에 오르고 현지 생산 물량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익 구조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 특히 미국 현지 생산 시 AMPC, 첨단 제조세액 공제, 혜택 수혜 가능성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 폭증에 따른 고부가 가치 제품 매출 확대가 수익성 개선의 핵심 키가 될 전망입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까지는 투자의 해로서 비용 부담이 크지만 2026년부터는 북미 현지 공장의 양산 성과가 매출에 본격 반영되면서 실적 퀀텀 점프와 함께 이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회사를 보면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놨는지 알겠죠? 이게 조금 고평가예요, 고평가.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파동이 아니고 여기 저점을 얘가 훼손 안 했죠. 그러면 여기 저점을 훼손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게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눌림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하고 이게 짝꿍되기 W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올라갔을 때 만약에 여기를 넘어섰는 것 같으면 얘가 올라가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 돼. 여기를 못 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빠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잘못된 거는 요 부분에서 올라갈 때 여기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 이 부분,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이 파동, 여기의 파동과 여기의 파동을 볼 때 여기 전체를 보면 이거의 전체를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주식입니다. 이게 전혀 이게 이상한 주식이 아니에요. 그냥 얘가 그냥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가 아니고 5분에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얘가 여기를 지지해 줄 거냐? 이 부분을. 예, 이 부분을 지지해 줄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요게 니로 올 때 여기 지지 안 해주고 더 니로 온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까지 내려올 거냐? 그러면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돼? 쌍바닥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내려가야가 N자료가 여기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이게 내려오니까 뭐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설명 들었잖아요. 미국에 이렇게 작년에 투자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익인 거예요. 책에서 보면 파동도 세지만 파동에서 제가 느낀 거는 하락 파동의 저점을 훼손할 때 다음 하락 파동이 어디까지 내려올 건가? 그러면 이게 A, B, C거든. 그죠? 자, 여기도 보면 A, B, C로 떨어진 거라고. 거기에서 한 번 더 있었던 거고, 여기서도 보면 A, B, C로 떨어진 거거든. 이게 하락 파동 A, B, C로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도 O 파동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면 O 파동 A, B, C로 올라가는 것처럼 M 파동 대부분 이런 건 M 파동이라고. 왜냐하면 얘네들 아직도 저걸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자 주봉으로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이렇게 많이 행보를 했는가. 그다음에 월봉 보세요. 월봉 보면 엄청나게 행보했죠. 그러면 얘는 어디만 넘었으면 돼요? 여기 가격만 넘었으면 돼요. 계속 얘가 여기서 파동으로 보면 계속 이렇게 많이 흔들어 놓은 제품들은 올라갈 때 얘 시대를 만나면 폭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계속 끊임없이 사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단기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보고 그냥 여기서 올라갔을 때 고점 잡았을 때 이게 저점 개선하면 팔고 A, B, C 따져가 여기서 살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여기서 살 때도 보면 여기에 저점을 훼손 안 했으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11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사는 거. 이거 매매하실 분들은 이거 매매하면 되는데 우리 친구분은 이거 매매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니까 그냥 오늘은 친구한테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거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 찍어줬는데 영상을 찍어줬는데 제가 오늘 이런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막 제대로 그 설명을 못 해줬는 것 같고 오늘은 사실은 한온 시스템이 우리 이제 그 하하방 밴더를 운영하는 그 친구가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팔지 말고 좀 견디가지고 이건 내가 이걸 공부를 시켜주려고 그러다가 요거를 하방에다 공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신승 ST 그다음 포스코 표체 뭐 이거는 볼 게 없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뭐 이게 하락이 끝나고 다시 여기서 눌려주고 다시 여기를 넘었을 때 본격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미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종목이 어느 하나 없어요. 어느 하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놔놓고 여기서 행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뒤로 오면 더 사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위평선의 밀집 지역입니다. 밀집 지역. 자, 우리가 주봉으로 사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주봉의 밀집 지역에서 튕겨 올라갈 때 사가지고 저승사자 캔들이라든가 뭐 여기 저승사자 캔들이 여기에요. 요거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래프톤 얘도 지금 하락에 주봉으로 보면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저점을 여기서 보세요. 여기 저점을 훼손 안 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보이죠. 이거요. 명확합니다. 이게 내가 저 책을 보면서 볼린저 밴드를 보면서 그다음 볼린저 밴드가 아니고 파동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야. 파동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 쉽게 보면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게 한온 시스템 설명했던 게 정확하게 이게 저점을 계속 하면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계속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를 저점을 훼손 안 하는 이 자리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가 또 한번 물어봅시다.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일봉으로 저점을 하긴 하고 있는데, 이 저점에서 본다면 이 회사의 3년치 3년치 실적과 PER, PBR, ROE까지는 다 가져와서 이 회사의 전망까지 해서 한번 탈탈 털어봐. 신성 ST의 3년치 실적 데이터와 주요 투자 지표. 아니, 신성이 아니고 크래프톤이야. 아하, 신성 ST가 아니라 크래프톤, KRAFTON을 말씀하신 거군요. 제가 잠시 헛다리를 짚었네요. 배터리 부품사에서 갑자기 배틀그라운드의 본진으로 확 넘어왔습니다. 크래프톤의 북미 시장 공략과 이익 구조 전환 시점을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북미 생산 개발 본격화 시점 2025년 하반기 물결표 2026년 크래프톤은 공장을 짓는 제조사가 아니라 게임 스튜디오를 매입하거나 세우는 방식으로 북미에 진출해 있습니다. 북미 스튜디오 가동, 산하의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 SDS, 언노운 월즈 등이 북미 유럽 거점입니다. 핵심 라인업 2024년 말부터 2025년 사이에 출시된 혹은 예정인 인조이, 다크앤다커 모바일, 그리고 언노운 월즈의 서브너티카 차기작이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본격적인 매출 사냥에 나섰습니다. 현지 인프라, 단순히 게임만 파는 게 아니라 북미 현지에서 퍼블리싱 조직을 대폭 강화하여 2025년부터는 직접 마케팅과 운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익 구조가 제대로 터지는 시점 2026년 상반기 예상. 게임 회사는 신작 개발비, 인건비가 먼저 나가고 출시 후 매출이 터지면서 이익이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배그 의존도 탈피. 그동안 배틀그라운드 하나에만 의존했다면 2025년에 출시된 신작들이 자리를 잡는 2026년 상반기가 이익 구조가 다변화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스케일업 전략. 크래프톤은 현재 전 세계 유망한 스튜디오 지분을 사들이는 스케일업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투자 결과물들이 실적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바로 지금 2026년부터입니다. 영업이익률 회복, 신작 마케팅비 지출이 정점을 찍고 지나가는 2026년 중반기부터는 다시 30에서 4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최근 3년 실적 및 지표, 연결 기준, 요청하신 실적 수치와 투자 지표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 추정치 포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잠정. 매출액 1조 9,106억, 2조 5천억 플러스 3조 원대 진입. 영업이익 7,680억, 9천억 플러스 1조 원 돌파 기대. PER 약 15에서 18배, 게임 대장주로서 견조한 수준. PBR 약 2.2배. 특이사항, 배틀그라운드 IP가 인도시장 BGMI에서 기록적인 성장을 거두며 북미 신작 공백기를 완벽하게 메워준 덕분에 현금 동원력이 매우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래프톤의 북미 이익 구조는 2026년 신작들의 글로벌 흥행 여부에 달려있으며, 현재까지의 흐름은 단순한 배그 회사를 넘어 글로벌 퍼블리셔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크래프톤이 최근에 인수한 해외 스튜디오나 출시 예정인 신작 게임 리스트가 궁금하신가요? 아니,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 2025년 초부터 2026년 1월까지 크래프톤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크게 어닝 쇼크급 실적 부진, 신작 지연, 그리고 높아진 비용 구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인 2026년 1에서 2월 사이 주가가 크게 흔들린 결정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분기 어닝 쇼크, 가장 직접적인 원인, 충격적인 영업이익. 2026년 2월 초 발표된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24억 원에 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1,000억 원 내외를 예상했는데, 이를 엄청나게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회성 비용 폭탄, 성수동 신사옥 이전을 대비한 복지기금 출연 약 816억 원과 자회사 관련 소송 비용 250억 원 등 한 번에 나간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장은 이를 돈을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것 아니냐는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성장 정체 우려, 트래픽 감소. 2025년 상반기까지는 잘 버텼던 배그 PC 버전의 접속자 수가 하반기부터 70에서 80만 명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경쟁작의 등장,
넥슨의 아크레이더스나 EA의 배틀필드 6 같은 대작들이 나오면서 이제 배그의 시대가 저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신작들의 출시 지연과 불확실성, 기대작의 연기, 북미 스튜디오에서 준비하던 핵심 신작 서브노티카, 이 등의 출시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밀리면서 성장 모멘텀이 끊겼습니다. 신작 흥행 의문. 2025년 출시된 인조이나 미메시스가 100만 장 이상 팔리며 선전했지만 배틀그라운드급의 대규모 수익을 당장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빅게임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의 냉소. 크래프톤이 게임 외에 광고 사업이나 빅게임 분야 스튜디오를 인수하면서 본업인 게임 개발력이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증권가에서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주는 점수, 멀티플 자체가 깎였습니다. 결론,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다행히 2026년 2월 실적 발표와 함께 3년간 최소 1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주가를 방어하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다시 예전처럼 치고 올라가려면 2026년 하반기에 나올 신작들이 단순한 성공을 넘어 제2의 배그급 파괴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더 늘고 있나, 게임이 늘고 있나, 아니면 다른 회사하고 견주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가 회원들이 늘고 있는지 아니면 줄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배틀그라운드 PUBG의 상태는 단순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기엔 상당히 끈질기게 버티면서도 반등을 꾀하는 중입니다. 다른 경쟁작들과 비교했을 때의 현재 위치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용자 수 추이, 고인물은 늘고 뜨내기는 줄었다. 스팀 PC 기준 2026년 2월 현재 배틀그라운드에 이를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약 51만 명, 물결표 56만 명 수준입니다. 2025년 말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당시 80만 명을 찍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내려왔지만 출시 8년차 게임치고는 여전히 전 세계 5위권 안팎의 최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모바일 기준 PC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MAU가 약 1억 5천만 명에 달하며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여전히 국민 게임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게임들과 비교하면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배그의 위치는 서구권에선 밀리고 아시아에선 압도적입니다. 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 북미 유럽에선 압도적 1위입니다. 월간 이용자가 1억 명을 넘고 매출 규모도 배그의 몇 배 수준입니다. 배그가 밀리터리 서바이벌이라면 포트나이트는 메타버스 놀이터로 진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EA 한때 배그를 위협했지만 2026년 현재는 배그보다 낮은 트래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필 6, 배틀필드 6 같은 신작들도 배그의 점유율을 뺏어오려 했으나 버그와 운영 미숙으로 오히려 배그로 복귀하는 유저들이 생겼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밸브 스팀 내 부동의 1위로 배그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입니다. 회원들이 놀고 있나 줄고 있나? 활동량, 단순히 노는 회원보다 돈을 쓰는 충성 고객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뉴진스 콜라보 같은 대형 이벤트 때만 확 몰렸다가 빠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탈 원인, 여전히 핵치팅 문제와 고인물 숙련자들의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 유저들이 계속 남아서 플레이하는 항아리형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배틀그라운드는 전성기만큼 폭발적이진 않지만 경쟁작들의 부진 속에 여전히 돈은 잘 벌고 있는 실세입니다. 하지만 2026년 초 주가가 빠진 이유는 유저 수가 줄어서라기보다 배그 말고 다른 먹거리가 빨리 안 나온다는 투자자들의 불안감 때문이 큽니다. 크래프톤이 준비 중인 인조이 같은 신작이 배그만큼의 유저를 모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출시 로드맵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현재로 게임 산업을 앞으로 지금까지 온 거랑 앞으로 갈 산업으로 본다면 게임 산업이 발전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산업은 앞으로도 무조건 발전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발전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 보는 게임 산업의 미래 전망을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양적 성장은 계속된다. 시장 규모 확대. 많은 전문가가 게임 시장의 성장이 끝났다고 우려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성장 지표.
글로벌 게임 시장은 2026년 약 3천억 달러, 약 400조 원 규모를 넘어서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0% 내외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유입, Z세대를 넘어 알파세대에게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SNS 이자 일상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게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저층은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버는 방법의 대전환, 체질 개선. 지금까지 한국 게임사들이 리니지 같은 모바일 MMORPG, 다중 접속력 할수행 게임화, 확률형 아이템으로 돈을 벌었다면 앞으로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다변화, 모바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는 PC와 콘솔, PS5, 닌텐도 등 시장으로 눈을 돌려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고사양 고퀄리티 게임들이 산업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구독 및 서비스형 모델, 넷플릭스처럼 월정액을 내고 게임을 즐기는 구독 모델과 한 번 사면 수년간 업데이트되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 비중이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기회, AI와 클라우드. 앞으로의 발전은 기술이 이끌게 됩니다. AI의 도입, 생성형 AI가 게임 개발에 본격 도입되면서 개발 기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게임들이 쏟아져 나올 토양이 됩니다. 클라우드 게임, 비싼 컴퓨터나 콘솔 기기가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TV만 있으면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2026에서 2030년 사이에 대중화될 것입니다. 한 줄 요약, 과거처럼 운 좋게 하나 터뜨려서 대박나는 시대는 끝났지만 기술과 결합해 일상의 모든 영역, 교육, 쇼핑, 소셜으로 게임이 스며드는 시대가 오면서 산업의 덩치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결국 크래프톤 같은 회사들도 배그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와 플랫폼에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게임 산업 중에 아니 그러면 NC소프트와 그다음에 크래프톤하고 나머지 게임 산업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얘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 2026년 현재 국내 게임 업계에서 크래프톤과 NC소프트의 위상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래프톤은 실세 리더로 올라섰고 NC소프트는 권좌에서 내려와 재기를 노리는 형국입니다. 주요 회사들 간의 매출 비중과 위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국내 주요 게임사 매출 및 영업이익 비중 2025년 실적 기준 현재 한국 게임 시장은 넥슨과 크래프톤이 양강 체제를 굳히고 넷마블이 그 뒤를 바짝 쫓는 빅 3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순위, 회사명, 2025년 매출, 영업이익, 특징 및 비중, 1위, 넥슨, 약 4.5조 원, 약 1.1조 원, 압도적 1위, 던파모바일, 중국과 서구권 신작 흥행으로 독주 중, 2위, 크래프톤, 약 3.3조 원, 약 1.05조 원, 실속 1위, 배그 하나로 넥슨에 비견되는 엄청난 영업이익 달성. 3위, 넷마블, 약 2.8조 원, 약 3,500억 원, 양적 2위,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외부 IP 활용으로 매출 회복. 4위, NC소프트, 약 1.5조 원, 약 160억 원, 과거의 영광, 리니지 매출 감소로 비중이 급격히 축소됨. 크래프톤 대 NC소프트, 현재의 위상 변화. 두 회사의 관계와 산업 내 차지하는 비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크래프톤, 신흥 강자, 별표 상장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내 상장 게임사 매출에서 약 20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라 국가대표 게임사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과거 NC가 가졌던 기술력과 자금력의 상징 자리를 뺏어온 상태입니다. NC소프트, 왕자 타란시도 별표 한때 국내 1위였으나 현재는 매출 규모 면에서 크래프톤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 면에서는 크래프톤이 NC의 60배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어 체급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2026년 현재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으로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예전처럼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비중은 아닙니다. 나머지 회사들과의 관계,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펄어비스 등 이들은 특정 장르, MMORPG나 코인, 위믹스 사업에 치중하다가 2025에서 2026년 사이 부진을 겪으며 중견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 등 최근 급부상하며 영업이익률 면에서 크래프톤을 위협하는 신흥 고수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게임판에서 크래프톤은 가장 돈을 잘 벌고 해외에서 잘 나가는 마청 중 하나이며 NC소프트는 내수 시장 한계를 절감하고 체질 개선 중인 왕년의 챔피언입니다. 전체 상장 게임사 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넥슨과 크래프톤 두 회사가 나눠 가질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혹시 NC소프트가 준비 중인 반격카드 신작들이 크래프톤의 배그 아성을 위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더 제가 배그를 좀 하다가 안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있네요. 그다음에 크래프톤은 이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찍는 김에 다 찍어 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요. 이거는 지금 뭐 너무나 좋고 이렇게 가는 거를 내가 이게 뭐 여기서 설명 불가입니다. 설명 불가요. 우리가 이거는 볼 때마다 마음 설레면서 이렇게 보는데 좀 사가이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이거 좀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좀 내려오면 좀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길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봉으로 볼 때는 이게 길어 보이는데요. 이게 올라갈 때는요, 이 긴 세월을 단숨에 다 올려서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너무 짧게 일봉으로 보지 말고 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항상 설명하듯이 저점만 훼손 안 한다 그러면 사들어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보조지표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얘기해 드릴 게 없다. 좋습니다. 어디에서 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샀느냐 아니면 여기서 샀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이거는 가격대 요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 SDS만 좀 보겠습니다. 삼성 SDS는 이게 굉장히 내가 어려운 주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봉으로 볼 때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이제 확인 안 해줬죠. 그죠?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가고 여기서 지금 현재 짧게 본다 그러면 여기에 얘가 니로 올 때 여기를 훼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 여기 니로 올 때 여기를 훼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주봉으로 보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정체하고 있죠. 정체. 왜 이렇게 정체를 하는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삼성 SDS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이것도 듣는 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해서 3년치 실적과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 볼 때 왜 이렇게 얘는 정체를 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매출액을 늘리려면 뭐를 바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탈탈 털어봐. 이 회사에 대해서. 삼성 SDS는 돈은 참 잘 버는데 주가는 참 안 오르는 전형적인 현금 부자형 정체 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삼성 SDS를 탈탈 털어 분석해 드릴게요. 최근 3개년 실적, 연결 기준. 매출 규모는 13, 14조 원대에서 정체되어 있지만 내실, 영업이익은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잠정. 매출액 13.27조, 13.82조, 13.93조, 영업이익 8,082억, 9,111억, 9,571억, 영업이익률 6.1%, 6.6%, 6.9%. 특이사항, 물류운임 하락으로 물류부문 매출은 줄었지만 고부가 가치인 클라우드 매출이 매년 15에서 20%씩 성장하며 이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 주가는 12년 전 공모가 19만원 수준에서 정체인가? 주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가는 17만원대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현금만 쌓아두는 보수성, 현재 회사에 쌓인 현금성 자산만 약 6.4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의 절반을 육박하는데 이걸로 대형 M&A를 하거나 파격적인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어 시장에서 성장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낮은 자본 효율성, ROE.
돈은 많은데 그걸 굴려 만드는 수익률이 낮아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오너일가 상속세 이슈. 이건 공공에 난 비밀인데 오너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SDS 지분을 매각해왔습니다. 대주주가 파는 주식을 시장이 좋게 볼 리 없고 주가가 너무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역설적인 심리가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사업 내용. 삼성 SDS는 지금 물류회사에서 AI 클라우드 회사로 환골 탈퇴 중입니다. 클라우드 올인 자체 데이터 센터 HPC를 기반으로 삼성그룹사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용 GPU 서비스 그푸아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생성형 AI, 패브릭스 플래시 브리티 코파일럿, 기업용 AI 플랫폼인 패브릭스를 통해 보안이 중요한 기업들에 맞춤형 AI를 심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약 100개 이상의 기업에 도입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물류 셀러스퀘어, 단순 운송 주선에서 벗어나 AI가 최적의 경로를 짜주는 디지털 플랫폼 첼로스퀘어로 전환해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확 늘리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 지금처럼 삼성 가족의 뒷바라지만 해서는 드라마틱한 성장이 어렵습니다. 대형 M&A, 현금 6조 원의 활용,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MSP 기업이나 AI 솔루션 기업을 인수해 덩치를 키워야 합니다. 시장은 삼성 SDS가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BEB, 삼성 매출 비중 확대.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서 나옵니다. 삼성이 안 도와줘도 잘 나가는 회사라는 걸 입증하려면 대외 고객사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공공 및 금융 AI 시장 선점. 최근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등에 뛰어든 것처럼 보안이 중요한 공공 분야 AI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매출 퀀텀 점프의 핵심입니다. 결론적 조언. 삼성 SDS는 실적은 탄탄하지만 재미는 없는 우량주입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 쌓아둔 6조 원의 현금을 활용한 대형 M&A 발표가 나오거나 주주 환원 정책, 배당 대폭 확대 등이 실현된다면 그동안 쌓인 정체를 한 번에 뚫어낼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언제 그 돈을 쓸 것인가를 계속 감시하고 압박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혹시 삼성 SDS의 배당 아니, 삼성 SDS가 데이터 센터랑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돈을 투자를 해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이 회사가 발전을 하려 그러면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지금 얘기로 들어보면 뭐 이루어내는 건 전혀 없고 삼성 계열 회사에서 그냥 받아서 하는 거 말고는 자체적으로 뭐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맞나? 냉정한 관점에서 탈탈 털어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S는 오랫동안 안방 호랑이 소리를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일감 받아서 편하게 사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회사가 주가 정체를 뚫기 위해 삼성 계열사 일감 외에 자체적으로 이것만큼은 우리가 1등이다 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진짜 자기 사업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삼성 밖에서 돈 벌기, 대외 매출의 본격화. 그동안 내부 거래 비중이 70에서 80%에 달해 성장이 막혀 있었는데 최근 이를 깨기 위해 공공금융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가 AI 사업 수주, 약 2.5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등을 수주하며 삼성 일감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대형 프로젝트도 할 실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클라우드, KB금융그룹 등 대형 금융사들을 삼성 클라우드 SCP 고객으로 확보하며 탈탈 삼성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표 AI의 외부 판매, 패브릭스 앰퍼샌드 브리티. 단순히 계열사 전산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 패브릭스과 AI 비서, 브리티 코파일럿을 일반 기업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성적표 2026년 초 기준 이미 100개 이상의 대외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목표 2026년 한 해 동안 AI 매출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내걸었습니다. 이는 계열사 서비스가 아니라 제품으로서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시험받겠다는 의지입니다. 첼로스퀘어를 통한 글로벌 물류 플랫폼화. 과거에는 삼성 물건을 배달해주는 배달원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물류계의 아마존,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이 되려 합니다. 디지털 전환. 첼로스퀘어라는 플랫폼에 현재 약 24,000개 이상의 일반 기업 고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물건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수출입 물량을 자체 플랫폼에서 처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늘리려면 진짜 뭘 바꿔야 할까?
질문하신 뭘 바꿔야 매출이 확 늘어날까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1. 삼성 빼고도 선택받는 브랜드. 삼성이라서 쓴다가 아니라 삼성 SDS의 AI가 MS나 구글보다 낫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보안을 무기로 금융 공공시장을 뚫고 있지만 글로벌 일반 기업 시장에서의 성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2. 6조 원 현금의 쇼핑, M&A.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언제 글로벌 1위가 되겠습니까?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유망한 AI 클라우드 기업을 통째로 사서 그 회사의 매출을 내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이 기다리는 한 방은 바로 이겁니다. 3. 보수적인 기업 문화 탈피.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 아래의 IT 지원 부서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나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공격적으로 시장을 뺏어오는 서비스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삼성 SDS는 지금 계열사 전산실 이미지를 벗기 위해 AI와 클라우드라는 무기를 들고 밖으로 막 뛰쳐나온 상태입니다. 2026년 하반기쯤 이 무기로 딴 동네 대외 고객에서 얼마나 전리품 매출을 챙겨오느냐가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주가가 오르려면 조만간 발표될 대형 M&A 소식이나 파격적인 배당이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신호를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이 회사의 자사주가 많은가, 소각할 자사주가 있는가, 그리고 생산형 AI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걸로 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봐. 삼성 SDS를 더 깊게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주들이 가장 분노하는 자사주 문제와 도대체 생성형 AI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건지 그 실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자사주와 소각, 쌓아둔 금고는 가득한데 자물쇠를 안 푼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 SDS는 자사주를 소각할 여력도는 넘쳐나지만 실제로 소각할 의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유 현황, 삼성 SDS는 약 1.6%, 약 120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어 보이지만 회사 현금성 자산이 6.4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바로 없애버릴 소각도는 충분합니다. 소각 가능성.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압박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지만 SDS는 아직 인재보상 PSU 등을 위한 자사주 취득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주의 불만. 주주들은 그 많은 현금으로 주식을 사서 소각해 주당 가치를 높여라 라고 요구하지만 회사는 M&A 실탄으로 써야 한다는 핑계로 돈을 쥐고만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의미 있는 소각 발표가 없다면 주가 정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 SDS의 생성형 AI 실체가 뭐야? 삼성 SDS의 AI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제품으로 나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데? 에 대한 답입니다. 1. 파브릭스. 기업 전용 AI 연결 플랫폼. 뭐 하는 건가? 챗 GPT 같은 AI를 우리 회사 데이터, 보안 문서, 매뉴얼 등에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예시, 신입사원이 우리 회사 작년 나이지리아 수출 규정 알려줘 라고 물으면 패브릭스가 회사의 내부 보안 문서를 뒤져서 정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보안 장벽을 쳐주는 게 핵심입니다. 2. 브리티 코파일럿. 비서 업무 자동화. 뭐 하는 건가? 사내 메신저나 화상회의에 붙어서 노가다성 업무를 대신합니다. 효과, 회의가 끝나자마자 실시간으로 회의록을 요약해주고 결정된 사항을 담당자들에게 메일 초안으로 써서 보냅니다. 메일 100통을 10초 만에 요약해서 보고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나? 수익 모델. 삼성 계열사 말고 밖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구독료 모델 SaaS. 직원 1인당 월 얼마씩 사용료를 받습니다. 예, 브리티 코파일럿 사용료. 2. 구축 및 운영비 MSP. 기업 맞춤형으로 AI 환경을 깔아주고 매달 관리비를 받습니다. 최근 금융권 은행 등에서 보안 때문에 삼성 SDS의 AI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3. GPU 대여 급후아스. AI를 돌리려면 비싼 엔비디아 칩 GPU이 필요한데 삼성 SDS가 미리 사둔 칩을 클라우드로 빌려주고 시간당 요금을 받습니다. 현재 이 부문 매출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삼성 SDS가 매출을 바꾸려면 삼성전자 심부름꾼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형 삼성전자에 AI 쓴다니까 내가 세팅해줄게. 매출 정체의 원인. 바뀌어야 할 점. 우리 AI 기술이 구글보다 보안이 좋아서 전 세계 은행들이 우리 걸 쓴다. 매출 퀀텀 점프의 조건.
지금 이 회사는 돈은 많은데 겁 많은 부잣집 도련님 같습니다. 6조 원을 들여 해외 AI 기업 하나만 시원하게 인수해도 주가는 바로 20만 원 위로 튈 텐데 그 결단을 언제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혹시 삼성 SDS 외에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AI 전략과 비교해 보시겠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한번 비교해 줘봐. 네이버와 카카오는 겉보기엔 비슷한 IT 공룡이지만 2026년 현재 속을 들여다보면 탄탄한 본업에 AI를 입히는 네이버와 체질 개선을 하며 일상 속 AI를 노리는 카카오로 그 색깔이 확연히 다릅니다. 요청하신 대로 두 회사를 탈탈 털어 비교해 드릴게요. 실적 및 체급 비교, 2025년 결산 기준. 네이버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든 면에서 카카오를 압도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구분. 네이버, 카카오, 매출액 약 12조 350억 원, 역대 최대 약 8조 991억 원, 영업이익 약 2조 2081억 원, 약 7,320억 원, 이익률 약 18.3%, 고수익 구조 약 9.0%, 수익성 개선 중. 주요 특징, 검색, 쇼핑, 광고가 모두 튼튼함, 계열사를 150개, 오른쪽 화살표 94개로 줄이는 다이어트 중. AI 전략, 무엇으로 돈을 버나. 두 회사 모두 2026년을 AI 수익화의 원년으로 삼았지만 접근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네이버, BEB와 쇼핑의 AI화, 하이퍼클로바 X, 핵심 무기, 자체 개발한 거대 모델 하이퍼클로바 X, 수익 모델 1, AI 쇼핑, 에이전트 N이 사용자 취향을 분석해 물건을 추천하고 결제까지 유도하여 수수료를 높입니다. 기업용 솔루션, 보안이 중요한 기업에 맞춤형 AI 시스템을 깔아주는 구축비와 운영비를 받습니다. 광고, 검색창에 질문하면 답과 함께 광고를 띄우는 AI 브리핑으로 광고 단가를 올립니다. 카카오, 카톡 기반의 생활 밀착 AI, 카나나, 핵심 무기, 카나나라는 AI 메이트 앱과 카카오톡 결합, 수익 모델 1. 개인 비서, 카톡 대화를 기억했다가 일정을 짜주거나 선물을 추천하는 서비스형 AI. 커머스 연동, AI가 친구 생일인데 이거 어때? 라고 제안해 선물하기 매출을 극대화합니다. 3. 글로벌 협력, 구글과 손잡고 AI 글래스 등 새로운 기기 디바이스, AI를 심어 로열티를 노립니다. 자사주 및 주주 환원, 주주에게 얼마나 잘하나. 삼성 SDS와 비교했을 때 네이버는 주주 환원에 매우 적극적이며 카카오는 이제 막 따라가는 중입니다. 네이버 우수, 별표 매년 발생한 현금의 일정 비율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2024에서 2025년에 걸쳐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며 주당 가치를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카카오 미흡, 별표 최근 자사주 소각 약 800억 규모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시총 대비 규모가 너무 작고 새로 사서 태우는 게 아니라 예전 걸 태우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주주들의 불만이 여전히 높습니다. 종합평가, 앞으로 누가 더 발전할까? 네이버는 기술 완성형입니다. 이미 검색과 쇼핑이라는 강력한 현금 창출원이 있고 여기에 AI를 붙여 매출을 불리는 단계입니다. 2026년까지 GPU 확보에 1조 원을 투자할 정도로 인프라가 탄탄해 삼성 SDS가 부러워할 만한 자체 체력을 갖췄습니다. 카카오는 변화 갈등형입니다. 사법 리스크와 계열사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며 AI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전국민 앱이 무기지만 네이버만큼 확실한 기술 부심이나 수익 모델이 아직은 안개 속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SDS가 삼성 계열사 일감에 의존한다면 네이버는 내 기술로 시장을 지배한다는 마인드이고 카카오는 내 플랫폼 카톡 안에서 유저를 못 나가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혹시 이 세 회사 중 투자 관점에서 어떤 회사의 지표, PER, PBR 등가 더 매력적인지 구체적으로 뽑아드릴까요? 자, 이거 삼성 SDS를 봤습니다. 이게 AI한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늘 저거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태어나는 손자 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열심히 하면
우리 나이대가 돼서는 그 공부가 과연 어떻게 될지 참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런 AI를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잘 이용할 건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거를 계속 하루에 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고 뭘 하고 어저께도 하하방 밴드에다가 올려준 것도 얘한테 짜줘 이래가지고 짜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잘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시간이 좀 남아서 한온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하하방 밴드를 운영하는 그 친구가 이게 한온 시스템 안에서 내가 다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형님들이 얘기했던 종목을 모두 다 아침에는 미숙하게 좀 올려줬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한번 해서 올려줬다. 이런 식으로 우리 형님들도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상은 본래 친구한테만 주려고 떴다가 뒷부분으로 가서 형님들 저거 종목들이 다 있어서 이거를 공개를 한 편 더 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